안녕하세요. 네. 또 위젤라 여행으로 다시 찾아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딴짓 하려고 그랬는데. 네. 못합니다. 그리고 오늘 얼마 전에 캐나다에서 열심히 드라이빙을 하고 돌아오신 안녕하세요. 초이입니다. 네, 네, 초이님. 안녕하십니까. 네, 같이 모시고 네. 말씀 나눌 거죠? 네. 운전에 대해서? 맞아요. 그리고 운전이 나라마다 네.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맞죠? 이거를 한꺼번에 다루기보다는 미국 편, 이태리 편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해서 나눠서 네. 할 생각이고요. 아, 그래요? 네. 아, 나라마다 다르니까?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네, 그럼 저희 오늘은 무슨 편인가요? 미국 편이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진행을 잘해주셔서. 미국 플러스 캐나다 편이죠? 그럼요. 북미. 아, 네네. 북미. 네. 네네. 북미 편. 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미국하고 캐나다, 전 미국에서는 미국을 안 가봐서 네. 미국하고 캐나다하고는 거의 똑같나요? 거의 똑같습니다. 한 나라라고 봐도 되는데 다른 나라가 네. 두 나라라서 네. 도리어 동부하고 서부가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어.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중에서도 시내 운전과 고속도로가 있는데 네. 그나마 쉬운 고속도로 운전부터. 아, 그렇군요. 땅덩이가 큰 나라들이라서 네. 그런지 고속도로가 훨씬 더 운전하기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죠. 시내 운전은 신경 쓸 것도 많고 네. 그리고 특히 동부 쪽 도시 같은 경우는 구도심들이 있어서 운전하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다. 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분리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혼란이 있겠다 싶어서 쉬운 네. 고속도로부터 간단하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생각해 볼 거는 제한 속도가 아닌가. 아, 제한 속도. 네. 저도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네. 이정표에는 네. 100km 네.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비에서는 그걸 안 알려줍니다. 아, 내비를 구글 맵을 쓰셨죠? 구글 맵도 쓰고 웨이즈라는 네, 앱도 네. 썼는데 네. 내비에서는 안 알려주고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봤을 때 카메라를 못 찾았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에 차들이 100km가 아니에요. 제가 이미 100km로 가고 있는데 추월하죠. 저를 앞지르고 있다는 네, 건 맞아요. 100km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저게 그냥 겁주기용인지 아니면 진짜 카메라가 어디 숨어 있는 건지 네. 좀 궁금합니다. 네. 제한 속도 표시돼 있고 또 카메라 같은 게 우리나라만큼 많지는 않고 가끔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삑삑 소리는 들어봤으나 마주친 적은 없습니다. 소리를 듣긴 했어요. 네. 진짜 뭐 체감상으로 한 200km에 한 대? 그러니까 저는 눈치껏 네. 그 현지 사람이 아니니 네. 주변에 차들이 속도가 좀 늦춰지는 것 같다 하면 같이 늦추긴 했었거든요. 그게 그런 포인트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십니다. 맞아. 네. 카메라가 있긴 있는데 거의 신경을 안 쓰셔도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도를 100km 제한인데 150km 달리지만 않는다면 그쵸. 너무 선 넘지 않는 속도. 미국 같은 경우는 캐나다도 마찬가지지만 흐름을 중시하지 리미트를 중시하진 잘 않아요. 아, 우리나라랑 좀 다르군요. 좀 달라요. 이게 처음 갔을 때 혼란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흐름을 맞춰라. 도리어 다들 120 달리는데 나 혼자 100을 달려서 흐름을 방해한다. 이러면 도리어 경찰에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딱질 떼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눈치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도리어 맞는 하한도 있잖아요. 아, 네, 맞아요. 하한도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흐름을 맞추는 것이 안전하고 차선 선택을 잘해라. 근데 우리나라는 1차선에서 천천히 가는 차들 많잖아요. 맞아요. 요걸 바가지로 먹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추월하면서 거의 중간 손가락에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유럽 가면 더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속도에 맞춰서 차선 선택을 안 하면 한국 망신이다. 이 자기 속도에 맞춰서 차선 선택을 해라라는 의미 자체를 모르실 거예요. 한국에 계신 맞아요. 분들이. 1차선은 그러니까 좌측 차선은 항상 추월 차선이다. 그쵸.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추월할 때가 아니면 그 차선 들어가면 안 되는 차선이에요. 이게 몸에 안 배 있어요. 한국 운전자들은. 우리나라 문화는 그렇지 1차선에서 않죠. 막히네? 네. 1차선 비어있네? 1차선으로 가야겠다. 네네. 근데 정속 운전하면 그걸 조금 느낀 게 그러니까 흐름을 중시하셨다고 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저도 120 네. 130 이런 식으로 네. 많이 달렸었는데 분명히 막히는 구간이 오더라고요. 네, 맞아요. 오죠. 맞아요. 그 앞에 사람이 정속 주행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조금 느리게 뭐 엄청 느리게 가는 건 아니었겠지만 그러면 저도 앞으로 못 가잖아요. 이게 편도 2차선이었는데 보통 2차선에는 이제 화물차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캠핑카들 속도를 많이 못 내니까 이제 2차선을 빠져 있는데 1차선에 정속 주행하는 차가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뒤에 이제 나도 빨리 가고 싶어 하면서 뒤에 붙어 있는데 제 뒤에 있는 차가 쌍라이트를 엄청 키더라고요. 맞아요. 거기는 클락션을 많이 울리진 않았어요. 맞아요. 제 앞에 차가 안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걸 대신 먹으셨군요. 그래가지고 나도 답답한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맞아요. 수명 연장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추월할 때만 빠르게 1차선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2차선으로 빠져서 내 갈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몸에 안 배 있기 때문에 욕을 먹기도 하고 흐름을 방해하면 그런 경우 제지받을 수도 있어요. 그 보통 한 3, 4차선 편도로 그 정도 된다 하면은 내가 속도 안 내고 좀 천천히 달리고 싶다 하면 보통 3차선 정도에 빠져 있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맞아요. 2차선도 제속도로 가는 차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밖으로 갈수록 점점 속도가 낮은 차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한국에서는 분명히 도로교통법이나 아니면 처음에 시험을 칠 때는 그거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적용을 안 하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 이거는 티켓을 끊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매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매너를 지켜주고 흐름을 중시하고 그러다가 이제 경찰을 만나죠. 이 경찰 만났을 때 굉장히 또 중요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랑 여행을 가면서 꼭 알려드리는 게 경찰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입니다. 일단 경찰이 옆에 붙어요. 차가. 그리고 사이렌이 켜지면서 붙습니다. 근데 저 차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지 싶은데 거의 하늘에서 떨어졌다 수준으로 나타나요. 갑자기 휙? 이게 엔진 배기량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요. 거의 약간 암행처럼. 네. 그리고 차 속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한번 경험했던 게 그 고속도로가 75마일 리미트였나? 속도가 140 정도를 낼 수 있는 데잖아요. 네. 그러니까 흐름은 사실은 거의 90마일을 내요, 차들이. 늘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한 차가 칼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좀 그렇다? 그러면서 가고 있는데 제가 분명히 반대 차선으로 주행하던 경찰차 봤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제 뒤로 붙더니 추월을 하더니 그 차를 잡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운전 시험도 따로 보셔야 되는.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차 성능도 좋고 그렇게 했는데 도망을 가잖아요. 정말 헬기 뜹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나타나면 도망갈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 그리고 총 맞습니다. 우리나라랑 다르죠. 네, 미국 교통경찰들은 총 들고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경찰차가 뒤에 붙었다. 난 것 같다. 그러면은 노견으로 쓱 붙어요. 근데 내가 아니면 그 차가 지나가요. 아니면 뒤로 속도를 빼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계속 붙어있다 그러면 내가 맞거든요. 오른쪽으로 붙으셔야 되죠. 얌전히 붙고 경찰차들이 뒤에 붙습니다. 앞에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 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손을 놓고 2명이 있거든요. 항상 2명이 사나요? 그렇죠. 경찰은. 뒤에서 한 명이 대기하고 있고 한 명이 쓱 걸어와요. 운전석 쪽으로. 네. 이때 문 열고 내리면 총 맞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창문 여는 정도도 괜찮은데 그것도 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경찰이 옆에 와요. 그때 창문을 내리라 그래요. 그러면은 천천히 움직이셔야 되고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조수석 옆에 보면 이걸 뭐라 그러죠? 거기 박스가 있죠. 네. 그걸 열라는 행동이라든가 손잡이 위에 있는 이거 열라는 행동이라든가 등등등의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총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총을 꺼낸다라고 생각을 해요.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대시보드를 열려는 이유는 국제 운전 면허증을 찾으려고 경찰이 왔으니까 네, 그걸 찾으려고 막 그거부터 열려고 하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 네, 아니면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하면 안 된다. 네. 경찰이 옆에 붙어서 뭐라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짧은 영어 절대 하지 마시고요. I'm sorry. I cannot speak English. I'm sorry. 그리고 여자분들은 우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뭐라 해요. 그럼 패스포트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단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 얘기를 하면 저기 여기 손가락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손짓, 그러니까 수화를 하세요. 영어 하지 마세요. 영어를 어설프게 했다가 도리어 불이익 당합니다. 네, 대답을 왜 예스라고 해야 될 거 노라고 하고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르니까. 그러니까 절대 그냥 제스처로 모든 걸 해결하면서 행동을 주토피아에 보면은 공무원을 나무늘보로 묘사하잖아요. 네. 그 나무늘보의 움직임으로 움직이셔야 안전합니다. 근데 이렇게 들어도 그 상황이 오면 긴장하죠. 그렇죠. 그럴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뮬레이션도 좀 해보고 하셔가지고 이건 몸에 배셔야 돼요. 이건 생명이랑 관계가 있어요. 다행히 차 안에 어린애가 있으면 긴장을 풀어요. 그쪽도. 조금 그래도 그쪽도 긴장을 가족이구나.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 다 성인들만 타고 있다. 특히 남자들만 타고 있다. 이럴 때는 더 조심하셔야 돼요. 저쪽도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경찰들도 긴장해 있다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우발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요. 제한 속도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결국은 흐름을 따라가면 경찰은 잡지 않는다. 운전을 꽤 길게 했는데 토론토에서 몬트리올 갈 때도 길게 500km, 600km. 그다음 퀘벡에서 토론토로 넘어올 때 한 800km. 다행히도 저는 경찰 한 번도 안 만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제한 속도를 넘더라도 눈치껏 하면 맞아요. 맞아요. 안 잡히는 것 같다. 맞아요. 그리고 속도 표시가 있을 때 속도 표시를 한 1-20% 정도 넘는 건 괜찮은데 지키려고 노력하시라고 꼭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갑자기 60마일 리미트에서 40마일 리미트로 표시가 바뀌잖아요. 있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길이 갑자기 꺾이는 데들이야. 그걸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속도가 갑자기 줄고 경고 표시가 있는 건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걸 대충 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외국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북미에서는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공사 구간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네, 급하게 뭔가가 있는 꺾이거나 그래서 반드시 줄여야 된다. 네. 그러니까 걔네들 속도 합리적인 기준을 갖다 대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앞에 뭐가 있는가 보다. 속도를 미리 줄이시는 것이 안전운전하는 방법이다. 네. 라는 얘기 드리고 또 하나 제한 속도를 어쩔 수 없이 어기는 데들이 있어요.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옐로우스톤 진입할 때 솔트레이크 시티로 달리는 그 길은 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차하고 속도를 페이스를 맞출 기준이 방법이 없어요. 네. 이럴 때 쓰시는 게 크루즈예요. 크루즈 모드로? 네, 그것이 가장 안전해요. 그럼 제한 속도를 맞추게 자동으로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경찰들도 제가 크루즈 걸었구나 싶으면 건드리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 대신에 기름을 좀 더 먹는다. 크루즈 모드는? 네. 어쩔 수 없이 동일한 속도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계속 가속, 감속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네, 그렇죠. 기름 많이 먹지도 않을 텐데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이게 뻥 뚫린 데들이 워낙 많잖아요. 지평선까지 직선인데 달려보신 적이 없습니다. 없으세요? 그러셨구나. 네, 앞이 다 트여 있긴 했는데 네. 지평선이라는 느낌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미국 서부는 특히 지평선까지 직진인 경우가 종종 있고요. 동부도 좀 그럴 때가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 속도감도 없어지고요. 가장 문제는 졸음이 와요. 예전 차들은 이게 차선을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일부러 차선에다가 징을 박아놔요. 네네. 해서 깨우는 거죠. 네. 근데 요즘은 차들이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되면서 차선을 지키도록 해주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안전은 해요. 아니면 뭐 벗어나려면 깨우거나 해서 그렇긴 한데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라스베가스에서 그랜드 캐년을 갈 때 후버댐을 지난 다음에 코스가 직선이에요. 네. 정말 지평선까지 직선인데 쭉 달리는데 졸음이 오는 거예요. 한 10번 준 것 같아요. 왜 깼냐면 바람 때문에 깼어요. 흔들려서. 네네. 네, 그 정도로 직선이에요. 졸음 운전을 도리어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운전자가 2명 정도 있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꼭 드려요. 피곤할 때는 운전하지 마라. 그렇죠. 조수석의 역할이 또 필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먹여주고 깨워주고 맞아. 얘기 걸고. 네. 너무 피곤할 때는 쉬었다 가라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요. 맞습니다. 혹시 휴게소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휴게소 얘기 계속 하려고 했는데 네. 오늘 하실 건가요? 네. 캐나다 가서 느낀 거는 어제 커피 한 잔이 너무 먹고 싶은데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휴게소 얼마나 남았지? 이러고 내비를 보게 되는데 내비에 분명히 휴게소 표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좀 한 10km 가면 나오겠다 하고 10km를 갔는데 없어져요. 그 휴게소가. 네. 이거 뭐지? 그래서 옆에 이때 여자친구가 조수석에 타고 있었으니까 검색을 한번 해줄래? 라고 했더니 이거 휴게소가 아니고 아예 도심으로 나가는 건데?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온루트라는 브랜드? 그 브랜드는 고속도로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이 그냥 잠깐 옆길로 빠졌다가 나오는 그런 곳이 온루트였는데 온루트를 제외하고는 우리 IC 나가는 것처럼 나갔다가 들어와야 되는.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동부하고 서부가 또 차이가 나요. 서부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나요?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네. 휴게소는 없고 맥도날드 표시가 나오거나 서브웨이 표시가 나와요. 맞아요. 그게 휴게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나가니까 완전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서부 같은 경우 딱 나가잖아요. 주유소 덩그러니 있고 맥도날드 있고 끝이에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게 주유소고 휴게소기 때문에 그럴 때 쉬셔야 돼요. 숙소 표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숙소 브랜드를 좀 알고 계시면 좋으세요. 그 브랜드들이 간판에 보여요.
그러니까 흔히 알고 있는 식사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와 그런 브랜드들을 그쵸,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그래서 그 휴게소에서 빠져나가셔가지고 쉬시고 화장실도 가시고 주유도 하시고 가셔야 돼요. 특히 서부 같은 경우는 그런 데서 주유를 안 하면은 주유할 데가 없을 수 있어요. 서부는 조금 더 멀지, 텀이 더 훨씬 긴 길어요. 편이군요. 네, 그걸 좀 감안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동부는 그나마 휴게소들이 좀 있는 편이에요. 저는 고속도로상에서. 골라왔습니다. 그런 식이어서 그건 네. 좀 감안하시면 되고 아까 제한 속도 할 때 얘기를 빼먹은 게 뭐가 있냐면 제한 속도가 웨이즈를 이용하면 제한 속도를 넘쳤는지 안 넘쳤는지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구글 맵에는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웨이즈를 주로 쓰시는 걸 더 권해드리고 네. 웨이즈가 좋은 게 이게 소셜 네트워킹이 되는 그 앱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주변 이용자들 다 이모티콘 보이죠. 같은 게 네. 보이고 맞아요. 여기 지금 무슨 일 있으니까 조심해. 맞아요. 이런 경찰 표시도- 있다는 것도 맞아요. 경찰 있다는 것도. 그래서 여자친구가 갑자기 앞에 경찰 있다는데? 경찰 있다고? 하면서 속도 줄이게 되고. 맞아요. 네. 그래서 웨이즈도 구글에서 먹긴 했는데 그래도 웨이즈가 저는 훨씬 되게 좋습니다. 아기자기하고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제 경로 오프라인 저장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피디님 말씀해 주셔서 맞아요. 유용하게 잘 쓰고 왔습니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놓으셔야지 데이터도 좀 적게 쓰시고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굉장히 좋고요. 제가 가서 이제 꿀팁까지는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거지만 놓친 부분이 제가 이제 차량용 거치대를 안 가져갔어요. 근데 미국 캐나다 렌트카들은 이제 그런 거치대들이 필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 챙겨가시면. 맞아요. 그걸 챙겨가시거나 요즘은 카플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연결을 하면은 내비가 그대로 화면에 액정이 뜹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쓰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결할 수 있는 선을 가져가셔야 되고요. 억스선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USB로 되는 게 있고요. 차에 따라서 C타입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번 스페인 갔다가 C타입만 지원이 돼가지고 황당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해서 차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쵸. C타입과 USB 타입을 둘 다 준비해 가시면 좀 더 안정적일 수 있다. 그래서 카플레이를 이용하면 액정도 크고 하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네. 고속도로 출구 확인하는 방법. 이게 내비에서 뜨잖아요. 네. 근데 뭘 봐야 될지 모르겠고 시내인 경우 도로 이름이 뜨는데 도로 이름이 익숙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무 길어요. 맞아요. 너무 길어요. 맞아요. 그래서 번호로 보고 기억하라. 네. 네, 출구 번호가 있고 또 출구 번호가 양쪽 방향으로 꺾여야 되면 A, B 또 그게 더 많으면 A, B, C, D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 숫자를 보고 따라가면 실수를 안 한다. 이제 나가는 걸 얘기하면 들어가는 것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들어갈 때 혹시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들어가는데 신호등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위에 있지 않고 옆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빨간불, 파란불만 있거든요. 네. 그런데 빨간불이었다가 갑자기 파란불이 되면 경주하듯이 쫙 들어가면 되는 그런 구조들이 있어요. 이게 메인 흐름을 막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없죠. 우리나라는 그래서 들어오는 차들이 더 빨리 가버리잖아요. 그쵸. 이거를 막기 위해서 메인 흐름을 항상 흐름 중시해요, 얘들은. 메인 흐름을 중시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차의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게 꺼져 있으면 그냥 들어가시면 돼요. 근데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이것도 신호등이기 때문에 어기면 티켓입니다. 그리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는데 만약 2차선이 진입이면 번갈아 가면서 켜져요. 재밌어요, 이것도. 의식을 안 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신경 쓰시면, 그러니까 시내 구간에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진입할 때 이거 신경 써주시면 좋고, 고속도로 번호 보는 법이 있어요. 고속도로 번호. 이름? 예. 네. 번호로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는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따라왔기 때문에, 남북인 경우는 끝자리가 홀수예요. 동서인 경우에는 짝수예요. 그리고 세 자리 숫자인 고속도로들이 있어요. 보통 두 자리거든요. 저 세 자리 고속도로였어요. 세 자리 고속도로들이 이게 미국하고 캐나다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세 자리인 경우엔 주로 그리고 뒤에 공번이 붙어 있으면 순환 고속도로예요. 그런데 도시 순환인 경우에는 사우스 이스트 이게 붙거든요, 뒤에. 홀수로 끝나는 건 남북이니까 노스, 사우스 이렇게 해서 방향 표시가 돼요. 내가 북쪽으로 가야 되는지 남쪽으로 가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어느 도시로 간다 이렇게 표현이 우리나라는 되잖아요. 네. 서울 방향, 부산 방향. 아니고 북, 남. 우리나라도 요즘 그렇게 표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짝수인 경우에는 이스트, 웨스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순환고속도로는 어떻게 표시하죠?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같은 고속도로인데 번호를 2개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를 순환하는 고속도로, 베이에리어를 순환하는 고속도로는 280과 680이 있어요. 이게 같은 고속도로예요. 서쪽 반은 280이고 동쪽 반은 680이에요. 같은 고속도로를 달고 있는데 번호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두는 이유가 역시 남북으로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280 북쪽, 280 남쪽.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서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다. 네. 그거 하나 알려주세요. 고속도로지만 통행료가 거의 없잖아요. 네. 고속도로, 유료인 고속도로. 근데 거기는 따로 이렇게 티켓 같은 걸 안 받잖아요. 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안 그래 통행료 얘기하려고 했는데 통행료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서부는 대부분 없어요. 근데 동부는 대부분 있어요. 네. 대부분 있고 예전에는 다 동전을 던지는 형태였어요. 아니면 톨게이트에 사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는데 밤에 가면 사람도 없어요. 네. 퇴근했기 때문에. 네. 동전을 던져야 되는데 요즘은 이지패스라는 게 있어요. 이제트패스. 렌트를 하실 때 특히 동부에서 렌트하실 때 아예 이지패스 단말기를 같이 렌트하시는 게 편하세요. 안 그러면 그때그때 해야 돼서 그것도 불편하세요. 맞아. 네. 하이패스 지나가듯이 지나가면 되니까. 네. 그게 있군요. 네, 네. 있어요. 전 그래가지고 일부러 우회해서 가고 맞아요. 그렇게 갔었거든요. 맞아요. 서부 같은 경우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 특히 그런데 금문교를 기준으로 나갈 땐 무료인데 들어갈 때 유료예요. 근데 그게 이지패스 같은 게 있으면 자동 정산이 되니까 그게 편하세요. 그리고 서부는 몇 개 안 되니까 고정 금액을 받는 플랜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시면 그런 걸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하세요. 네, 요 정도. 네. 네. 그리고 혹시 뭐 들으신 분들 중에 또 궁금한 거나 아니면 나도 뭐 하나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하시는 분들 댓글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추가해가지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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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